KFN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의 박총무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인터뷰 5번째 시간으로 인터뷰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제, 외모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한국에서는 레주메 이력서 작성 시에 사진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인란에 보면은 용모가 단정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 별시에 관상을 많이 본다. 그리고 얼굴에 많은 것이 나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모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력서에 사진, 죄송합니다. 이력서에 안 되는 항목들 사진을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남녀 차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 이런 것을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꼭 못 넣게 되어 있다기보다는 얼굴이나 성별, 나이, 인종 이런 것으로 해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볼 때부터 이런 것을 안 보겠다고 미리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는 전문적인 경우에는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모델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외모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고 실력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도 같은 조건이면 외모가 준수한 사람을 뽑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2명, 여자 1명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자가 2명을 뽑았으니까 또 여자는 1명밖에 없으니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다음에는 여자를 1명 더 뽑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윗사람으로부터 상당히 주의를 받았습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말이 새어나갔을 때 우리가 성별을 갖고 차별을 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문제는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사람을 뽑을 때 마음 자세가 돼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여러 다른 종류의 사람을 봐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실력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문적인 경우에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실력이 중요하다. 같은 조건이라도 어떻게 하면은 실력이 더 나은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 계속 한다.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선택한 주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선택될 것이다. 그래서 인터뷰를 10명 한다면은 10명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선택되지 않겠는가.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선택된다고 보면은 GPA, 학점, 그리고 시험 점수 그것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에서 전문직으로 가면 갈수록 학점이나
시험 점수 이런 것을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주메를 볼 때 그 사람의 학교라든가 또 그 이전의 경험에서 우리 필요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인터뷰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 거기에 관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잘 맞는 사람을 뽑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라 하면은 문화적인 동질감, 문화적이라고 해서 한국, 미국 그런 것보다는 사내 문화적인 동질감. 회사마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그레시브한 분위기가 있는 회사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화목하게 동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게 중요한 그런 또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내 문화에 맞는가,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이면은 같은 지적 수준의 사람. 그래서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적 수준이 있는데 너무 뛰어난 사람을 뽑는다거나 너무 낮은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터뷰를 할 사람은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미리 준비를 해서 인터뷰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주메를 아주 꼼꼼히 읽어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떨어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약점을 잡아낼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접근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특히 칼리지 리크루팅에서는 많은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또 인터뷰가 아주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인터뷰 할 사람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모르면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인터뷰 당일 레주메를 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몇 번 폰 인터뷰나 캠퍼스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 전까지 너무 바빠서 아침에 폰 인터뷰 하기 5분 전에 레주메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캠퍼스에 가서 잠시 5분씩 쉬는 시간에 레주메를 처음으로 보고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뷰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신뢰가 아니냐, 사실 좀 신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바쁜 와중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우리 인터뷰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상대방에게, 인터뷰어에게 자신을 잘 알리도록 레주메에 나와 있는 경우라도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을 잘 알리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업적을 잘 말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에 레주메에 나와 있더라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질문에 대해 정답을 말해야만 한다. 보통 시험을 치는 식으로 인터뷰를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MBA의 경우에 회사가 현재 이런 상태에 있는데 당신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MBA의 경우 저도 그렇게 했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도대체 정답이 없는 문제, 그리고 옵션이 여러 개 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인터뷰 이에게 한번 띄워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과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나 공대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꼭 어떤 솔루션을 내는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답을 한 번에 딱 맞춰버리면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외워왔다. 이 사람은 답을 외우는 사람이다.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도 오히려 넘겨 짚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답은 틀리더라도 자기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때 그게 중간중간에 답이 주어지면은 그 답을 갖고 다시 한번 답을 모아서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 이런 MBA라든가 컴퓨터 사이언스, IT 분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사고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첫 2분, 보통 인터뷰가 이 사람을 뽑을지 안 뽑을지를 첫 2분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첫인상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아주 인프레시브한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